초보자를 위한 기초 C 언어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변수, 상수 등을 연산하는 데 필요한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산자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우리는 그동안 연산자를 하나를 사용을 했었어요. 그 사용한 연산자는 여기 중간에 는 표시 있죠. 요 는 표시하는 거를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a는 0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는 오른쪽에 있는 0을 a에다가 왼쪽에 있는 a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를 0을 이제 a에 대입한다 해서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고요. 요거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산술 연산자가 있습니다.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이 있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a는 1, b는 2, c는 3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건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만약에 c에다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더하기 이건 더하는 게 되는 거고요. 뭐 이건 간단하죠. 그리고 a 마이너스 b 하면 이건 뭐 a에서 b를 빼서 요 대입 연산자로 c에다가 넣는 거죠. 여기까지는 뭐 간단한 것 같고요.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곱하기는 뭐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x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지금 컴퓨터에는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요걸로 사용해요. 그래서 이렇게 a 곱하기 b는 c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나누기 a 나누기 b 이렇게 하면 a에 있는 거를 b로 나누어서 그 보통 나눗셈을 하면 그 몫하고 나머지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몫을 넣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좀 이게 숫자가 안 좋은데 이렇게 3 하고 뭐 2 3을 2로 나눈다 그러면 3 나누기 2는 1이잖아요. 1하고 나머지가 1이겠죠. 그래서 이 c의 값은 1이 되는 거죠. 나머지는 버리고요. 그래서 이제 연산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a를 b로 나누어서 나눈 것의 값은 버리고 나머지만 요 c에다가 넣는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산술 연산자로 c에서 사용이 됩니다.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. 다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. 관계 연산자는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을 하는데요. 그래서 비교 연산자라고도 합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걸 지우고요. c는 a, b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a가 지금 b보다 작을 때는 요 식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c에 1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요 식이 만족을 하지 않을 때,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a랑 b랑 같을 때는 이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c에 1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을 할 때, 그러니까 1이 들어갈 때 그럴 때를 참이라고 하고 영어로 true라고 하고요. 그리고 만족을 하지 않을 때 0이 들어갈 때죠. 그럴 때는 거짓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false라고 하는데
앞으로 그 true false가 이제 C에는 안 나오지만 C++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언어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이 부분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고 또 이렇게 이쪽이 클 수도 있겠죠. 이런 거는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. 뭐 반대이기 때문에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는 표시까지 같이 썼죠. 요거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, 그러니까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 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반대로 쓰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, 요거는 항상 부등호를 이렇게 앞으로 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. 반대로 되는 것도 또 이런 것도 있겠죠. 여기는 뭐 또 반대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요 두 값이 같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렇게 는 표시를 두 개. 헷갈리시는 게 요 하나짜리하고 두 개짜리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, 꼭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는 표시를 꼭 두 개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. 하나만 쓰면 대입 연산이죠. 그래서 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B의 값을 A에다 넣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반대로 이 두 값이 다를 때는 이렇게 는 표시를 붙이면 뭔가 그림상 둘이 다를 것 같죠. 그래서 이렇게 는 표시를 붙이고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은 이 두 값이 다르면은 1, 같으면은 0,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논리연산자입니다. 논리연산자는 두 값을 어떤 해당하는 논리대로 연산하는 연산자인데요. 그 논리에는 and, or, not이 있고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. 괄호를 치고 A는 3, 이런 식으로 고쳤습니다. 그러면 AND 연산자 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모두 참일 때 여기가 참이 돼서 1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 지금 내용이 1이고 요 내용이 1일 때, 이 두 개가 1일 때 여기에 1이 들어가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A와 B가 다를 때 1이겠죠. 근데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1이고, 그리고 A가 3인데 A가 3일 때, 3과 같을 때 1이기 때문에 두 값이 1이어서 AND 연산에 의해 1이 C로 들어가게 됩니다.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A와 B는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거짓이 돼서 0이 되겠죠. 그래서 어느 양쪽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짓이면 이 C의 값은 0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AND 연산은 양쪽 다 참이어야 만족을 해서 C에 1을 대입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5월 연산이 있어요. 그거는 이렇게 세로 줄 두 개죠. 이럴 때는 이거는 이 양쪽 중 어느 한쪽만 참이어도 여기 C의 참값 1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5월 연산자입니다. 그래서 A하고 B가 지금 같지 않죠. 근데 여기는 거짓일 거고요. 왼쪽은. 그리고 오른쪽은 참이겠죠. 그래서 한쪽만 참이어도 이 C는 참이 돼서 1이 들어가겠죠.
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낫이 남았는데 낫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A는 0, 아니 3 이렇게 해보자. 그러면 여기 조건이 만족이 돼서 참이겠죠. 그러면 이 낫 연산자를 만나면 참일 경우는 거짓이 되고 거짓일 경우는 참이 돼요.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이 만족을 못해서, 아니 만족을 해서 참이 돼서 1인데 값은 1인데 이 낫 연산자를 만나서 0이 돼서 C는 0이 되는 거죠. 반대로 이렇게 조건이 거짓일 때는 이제 낫을 만나면 또 참이 돼서 C에 1이 들어가요. 그렇다는 거, 계속 이렇게 역으로 바뀐다는 거,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요런 것들 있죠. 또 100 and 마이너스 10 요런 것들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떤 조건이 참이면 1이 되고 거짓이면 0이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은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숫자가 큰 것도 있고 0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결과를 계산을 해보면 이 C에는 1이 들어가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C에서는 이제 0은 무조건 거짓이고요. 그리고 0이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가면 1이든 뭐 100이든 1000이든 상관없이 모두 참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. 0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건 다 참이라 이 C에는 참 값인 1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할당 연산자입니다. 할당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합쳐서 쓰는 방식인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우고 A는 A 더하기 E 이렇게 쓰면 요 A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자기의 A에 넣으라는 말이죠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2를 더하는 건데 이렇게 길게 써줘야 되는 거죠. 근데 할당 연산자를 쓰면 요거를 A 플러스는 2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. 그러면 이런 연산을 하는 거죠. 이게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자기 자신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써주면 또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뭐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, 그리고 뭐 나머지, 그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. 요 뭐 마이너스는 요걸 해주면 또 자기 자신에서 2를 빼서 자기 자신에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. 뭐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연산자들은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요 연산자 주위로 이게 왼쪽 오른쪽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요 것들을 이항 연산자라고 해요.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이제 항이 두 개 있다는 소리죠. 요런 게 하나가 항인데 요거를 이제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해서 이항 연산자라고 하고요. 그리고 단항 연산자라는 게 또 있었죠. 이런 것들,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요 A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항 연산자라고 하고요. 그 사망 연산자라는 것도 있는데 그 사망 연산자는 이렇게 물음표를 써요.
그러면 한번 해볼게요. 요 만약에 C에다가 A가 1이면 오토바이가 막 지나다니고 그러죠. 이거 A가 1이면 이제 뭐 10을 주고 1이 아니면 2를 넣고 이런 식으로 여기 물음표가 사막연산자인데 이 해석은 이 A가 1이면 이게 조건을 만족하면 요 앞에 콜론 앞에 요 10을 요 C에다가 넣는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면 요 2가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3항 연산자라고 하는 거고요. 이거를 이제 주로는 안 쓰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또 가끔 써주기도 하고요. 이것도 잘 쓰면은 굉장히 편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. 사막 연산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조건문을 할 때 한번 다시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비트 연산자입니다. 비트 단위로 이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트 단위로 우리는 지금 비트 단위가 아니에요. 이 지금 INT 뭐 이런 것들은 이제 4바이트라고 했죠, 이게. 그래서 요 바이트에 들어간 값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비트 연산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이게 4바이트, 이게 뭐 인트형이 4바이트면은 이제 48에 32, 32비트죠. 그 비트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논리 연산자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것들인데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었다. 값이 그러니까 비트 단위니까 당연히 이진수겠죠. 그래서 일단 1바이트만 한번 해볼게요. 1001 1111 뭐 이런 값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1000 0001 이런 값이 있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만약에 요게 A고 요게 B다. 그러면 만약에 뭐 C는 A 이렇게 B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요 두 값을 이게 좀 밀렸네요. 아직은 문법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. 그래서 요 A 값 요걸 하나씩 보시면 돼요. 하나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 두 개가 1이면은 1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나머지 뭐 한쪽이 1이든지 아니면 양쪽이 0이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0 처리가 돼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ND면 해보면 1 0000 요게 이제 결과값으로 요 C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걸 AND 연산, 그 비트 연산자에서 AND 연산은 이렇게 하고요. 또 5월 연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5월 연산은 또 해보면 이제 어느 한쪽만 1이면 되니까 1 001 1111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 5월 연산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난 연산도 마찬가지로 별다를 게 없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A 이렇게 하면 요즘 요 내용을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1이면 0, 0이면 1 이렇게 해서 0000 이게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딱히 그 아까 논리 연산이랑 뭐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이렇게 비트 단위로 한다는 차이점만 있기 때문에 뭐 더 안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XOR이 있어요. XOR은
자, 이렇게 해서 A 이런 식으로 하면 이 XOR이라는 거는 양쪽이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고 이런 거죠. 그래서 해보면 1110 이런 식으로 두 개가 1이어도 OR에서는 1이었죠. 근데 이 XOR에서는 두 개가 1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여튼 둘이 0이 됐던 둘이 1이 됐던 같으면 0이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, 두 개가 다른 값만 이렇게 1이 된다는 거,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뭐 이제 이런 거 있죠. 막 그림판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막 이렇게 이 박스가 나오는데 막 그 뒤에 거랑 색깔이 막 겹치고 그러잖아요. 그런 거 만들 때도 종종 쓰고요. 뭐 이런 연산을 또 쓰는 데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죠. A 이렇게 1 여기 요 부등호 같은 거를 두 개를 썼죠. 그러니까 뭐 요거는 부등호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라, 한 칸을 밀어라 이런 뜻이에요. 요 A를 이렇게 한 칸을 밀어라. 그래서 요거 비트 단위니까 뭐 A를 한 칸 밀면 이제 요 부분 1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게 되는 거고, 요 뒤에 부분이 이렇게 생기고 모자란 부분은 0으로 채워져요. 그래서 여기는 00 11 111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이동을 하고요. 그리고 뭐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. A는 A 이렇게 1 이렇게 해보면 또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을 밀어라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요 위에 값 요게 기본값이니까 요걸로 계산을 해보면 01 00 1111 이런 식으로 값이 이것도 한 칸 오른쪽으로 밀리면 요 1은 없어져요. 끝에 1은. 그리고 여기에 없었던 부분은 0으로 채워진다는 거. 그래서 요 두 연산자를 이렇게 비트 연산자에 들어가는데, 이 비트 연산이니까요, 어차피. 근데 이제 요걸 따로 쉬프트 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쉬프트 민다는 얘기죠. 이렇게. 예. 그래서 쉬프트 연산이라고도 하고요. 그리고 요거를 쓰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이제 보통 이제 지금 값을 요 이진수라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,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요걸 없애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위에 A 값이 이렇게 너무 기니까, 자 0010 요것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자, 그러면 요거 0010은 10진수로 변환하면 3이에요. 3인데 이제 요대로 한번 밀어 볼게요. 그러면 0100이 되고, 여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당기면 0001이 되겠죠. 그러면 요 1이 한 칸 이동한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이 지금 3이라는 거에 2를 곱한 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6이 되는 거죠. 요거를 이진수를 10진수로 한번 바꿔보시면 요게 6이에요. 그래서 이제 2를 곱한 게 되는 거고, 이제 막 두 칸을 밀었다. 만약에 두 칸을 밀었다. 그러면은 1000이 되겠죠. 그러면은 이제 이게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요 숫자가, 그러니까 2의 제곱, 2의 몇 승이냐, 몇 승을 곱할 거냐, 그거랑 똑같아요.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, 요쪽은 오른쪽으로 미는 거는 반대로 나누는 게 되는 거죠. 그걸로 나누는 게 돼요. 그래서 뭐
또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2를 곱하던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생각보다. 그럴 때 이제 그냥 산술 연산자로 곱하기 2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쉬프트 연산을 사용하면 이 프로그램 좀 동작 속도가 조금이나마 빨라진다는 거. 이게 작동 원리가 있는데 이제 산술 연산을 해도 어차피 이렇게 쉬프트 연산이 되긴 하는데 이제 다른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. 그래서 요런 쉬프트 연산자를 쓰는 게 더 속도가 빠르고 좋다는 거. 하지만 잘 모르면 그냥 산술 연산자만 써도 된다는 거. 그건 아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증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. 증감 연산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도 있어요. 이거를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증감 연산자는 뭐냐면 요 A에다가 요 하나를 증가시키는 거죠. A를 하나를 증가를 시켜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는 A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요거랑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르기도 하지만 일단은 요거 결과값은 같다는 거. 그리고 요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요게 또 좀 다른데요. 일단 이렇게 하나씩 쓸 때는 상관이 없어요. 여기 지나가면은 요걸 더하기 때문에 1을 더하기 때문에 4가 되고 요것도 4가 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식 중간에 쓸 때가 문제인 게 한번 해볼게요. C는 A 뿔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뿔뿔이 들어가서 요 A가 4가 돼야 되는데 일단 요 뿔뿔을 더하는 거를 나중에 하고요. 요 지금 3 빼기 1은 2죠. 그래서 얘 C가 2가 돼요. 그리고 나중에 얘는 또 더해져서 요 밑에 줄에 오면은 얘는 4가 되겠죠. 이렇게 그 뒤에 붙으면 이제 요 식이 끝나고 난 뒤에 요 A에 들어간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난 이게 싫다. 나는 이걸 먼저 더하겠다 하면 앞에다 붙이면 돼요. 이렇게 붙이면 요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식이 이제 계산이 돼서 C에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4 빼기 1은 3이겠죠. 이거는 3이라는 거. 그러니까 앞에다 붙이면 먼저 계산을 하고 뒤에 붙이면 나중에 계산을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한 식에 다 쓰게 되면 뭔가 우선순위가 이제 뒤엉키면은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고 그렇겠죠.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순위를 알아보면 만약에 C는 A 더하기 B 곱하기 뭐 5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요. 다른 거는 이제 뭐 산수나 수학이나 이런 데랑 똑같아요. 이렇게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도 또 곱하기가 아니고 여기도 더하기예요. 그래서 다 똑같은 애들, 같은 레벨에 있는 애들끼리 있다고 치면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얘한테 넣는 거죠. 그렇게 되는데 이제 또 괄호가 또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괄호가 붙고 하면 이것도 또 수학이랑 똑같이 괄호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이제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계산이 된다는 거. 여기까지는 수학이랑 똑같고요. 그 다음으로 뭐 이런 거 있죠. 이렇게 뿔뿔 마이너스 이런 거 그리고 낫 그리고 비트 연산 뭐 이렇게 물결 뭐 이런 거 이것도 낫이죠. 뭐 이런 것들 AND 이런 것들은 이 단항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제 항이 하나밖에 없는 연산자죠.
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뿔뿔에 요걸 먼저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가 먼저 계산이 되겠죠. 이게 뭐 맨 앞에 있으니까 뭐 어차피 맨 처음으로 계산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뒤에다 붙여도 이런 식으로 뒤에다 붙여도 아이 이것도 또 그러네. 그쵸. 이렇게 더하기 A 여기 있을 때도 자 여기다 더하기를 붙였을 때도 얘가 먼저 계산이 된다는 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자 이렇게 보면 순서 우선순위 순서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뭐 딱히 알 필요는 없어요. 그 막 이렇게 외우고 아 이거 뭐 안 외워지는데 외워야지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더하기 빼기 이렇게 뭐 순서 정도 곱하기 먼저 하고 괄호 먼저 하고 이런 정도만 알아도 상관은 없는 것이 이 괄호를 이제 애매하면 괄호를 묶어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관계연산자 있죠. C는 관계연산자 뭐 A보다 B가 클 때 이거나 뭐 C는 1일 때 이런 식을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괄호가 없으면 되게 애매하잖아요. 그리고 이게 먼저 하는 건지 요거 먼저 하면은 이게 또 값이 이상하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하는 건지 모를 때는 그냥 괄호를 여기다 붙여주세요. 그거 어차피 괄호를 붙여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식이라는 거죠. 이런 식이라는 거죠. 괄호를 잘 묶어줘도 어차피 이제 괄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또 돼요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냥 뭐 물론 이제 잘 알아두시면 더 좋죠. 지금까지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